여러분들이 이 십신 원리는 자꾸 연습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교재에 거기 충하기 전까지요. 충하기 전까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충하기 전까지 87페이지까지 설명했는데 거기에 그 사주에 대한 해석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석할 형편이 못 되는 거고 제가 그 얘기는 사주 고급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미를 정확하게 비견은 뭐고 식신은 뭐고 겁재가 뭐고 상관이 뭐고 이게 머릿속에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그게 안 떠올르면 안 됩니다. 그게 떠올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아까도 했지만 왜 십신을 10가지 신을 왜 육신이라고 그러느냐. 육신. 육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가지 신 갖고 6개 신종만 따지냐면 쉽게 해서 부모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내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내 처와 자식이에요. 요게 나하고 직결되는 사람이지 그 외 사촌 육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안 따지는 거예요. 쉽게 해서 사촌 육촌이다 하는 건 다 어디 들어가서 다 이 형제 자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넓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촌 외삼촌 다 뭐야. 넓은 의미에서 부모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내 윗사람은. 그런 거 그렇게 따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진이라는 게 이 육친의 의미를 가지고 6사람, 이 6개 분류만 논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사주풀이를 할 건데요. 사주풀이를 할 건데 사주풀이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사주에서 누구나 충을 만나. 충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충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충을 만나면 겁나. 제가 초급에서 7살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7살이라는 게 바로 충이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이란 뭐냐. 충이란 쉽게 해서 상극작용이야. 상극작용.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7살의 의미가 있어. 7살의 의미가 있어요. 7살에. 그러니까 자 봐요. 우선 우리가 천간의 충 그러면은 자 갑을 병정 그 다음에 무기는 경신 임계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무하고 기는 안 따지냐면 이거는 중앙의 토야. 그래서 이 중앙의 토는 충은 없어요. 이거는 중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용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은 없고 이거는 한만 있어. 한만. 그러면 천간의 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천간이라는 건 우리는 정신세계인데 우리의 정신세계인데 쉽게 해서 갑경충 금금목으로 날 때리죠. 갑목하고 경금만 나면 이건 목이고 이거는 양목이고 이거는 양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봐요. 이 충은 반드시 양은 양끼리 금금목 양은 양끼리 때리는 거 아니에요? 금금목 양은 양끼리 때려요. 금금목. 그 다음에 이거 봐. 을신충 금금목이죠. 근데 음목을 음금. 그러니까 이 충은 반드시 뭐야?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러니까 음양이 다를 때는 충이 안 생겨요. 음양이 다를 때는 반드시 합으로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쌈이 돼요. 딱 합이 돼버리죠. 짝짝꿍이 되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야. 을신충. 요걸 충이야. 충. 이걸 천간의 충이라고 그래. 이 천간의 충은 정신적인 충격이야.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가 돼. 막 방황하고 그러잖아요. 방황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들이 천간의 충들이 많아요. 정신적인 충들을 자꾸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봐요. 이거는 양화예요. 양화.
같이 해보세요. 자꾸. 이건 뭐예요? 임수는 양수. 그럼 양이 양끼리 병임충, 수국하죠. 이게 만나면 충 아니에요. 그 반드시 여기 앞에 게 당하는 거예요. 뒤에서 앞을 보고 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정계충이야. 이건 음한데 이거는 음수야. 기수가 와서 치니까 정화가 죽는 거예요. 충이야. 그러니까 천간의 충에는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야. 이건 정신적인 충이야. 천간의 충을 맞아.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사주에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자, 이걸 봐. 여기 내가 간목이 있는데 여기 경금이 있어. 이를 예를 들어 보세요. 그 내가 간목인데 이 경금이 와서 딱 칩니다. 응? 경금이 와서 쳐요. 그러면은 경금이 와서 치면은 이게 갑경충이죠.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정신적인 충인데 요 간목이 난데 요 경금이 이게 편관이죠. 편관. 아까 십신눈으로 편관 아니에요. 편관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누구냐면 아버지 자리죠. 부가 아버지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근금목이 나 이게 둘이 충이 됐다는 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이거는 아버지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말해도 돼요. 그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각경충 나를 때리는 거란 말이야. 아버지가 와서 나를 때리는 거라 나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편관이야. 편관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뭐냐면은 이 법규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관계로 내가 잘못하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보고 읽을 수가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천간의 충이라는 걸 왜 우리가 이걸 따지냐면은 정신적인 충인데 이때 사주에서 어떻게 만나느냐. 만약에 여기가 말고 여기서 만났다. 그럼 이게 근금목으로 됐는데 여기는 아들 자리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간의 충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행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만나는 게 지지의 충이야. 그죠? 지지의 충이죠. 그러면 지지의 충은 어떻게 되냐면 자축, 인묘, 진사. 근데 땅도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리시듯이 지지에서는 토도 충이 있어요. 땅이 흔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무토나 기토의 충은 없지만은 지지는 충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있어요. 그때 잡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를 만나면 충이 돼. 그래서 7살이에요. 잡아요. 이거 봐요. 이거는 양수야. 같이 해봐요. 이거는 뭐예요? 양화야. 그러면 양수와 양화를 만나면 어떻게 돼? 수국화. 에? 한쪽이 죽잖아요. 그죠? 이거를 장호충이라고 그래. 근데 반드시 충은 뭐예요? 양은 양끼리 만나야 돼. 음양이 달이 많을 때는 충이 없어요. 음양이 다를 땐 충이 없다고요. 양은 양끼리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워충. 그 다음에 요거를 충미충이라고 그래. 충미충. 이것도 땅이 서들 마주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충미충. 그 다음에 이걸 봐요. 이거 봐요. 이거는 양목이에요. 양목이고 이거는 양금이야.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근금목으로 치죠. 양이 양을 치잖아요. 근금목. 예? 이거를
바로 아까 얘기한 갑경충하고 같은 의미야. 이걸 인신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걸 봐요. 요거는 음목이야. 음목. 근데 요거는 음금이야. 그러니까 금금목으로 때리잖아요. 요걸 묘유충이라고 그래. 묘유충. 그 다음에 진술충. 토인데 이것도 양끼리 충이 일어나. 이걸 진수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게 음화예요. 잘 봐요. 음하고 이거는 음수야. 수국화. 치죠? 이거를 사해충이라고 그래. 이렇게 충에는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배웠어요.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있어요. 그때 잘 보세요. 요 자를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요게 만나면 자워충이야. 반드시 그래서 이걸 7살이라고 그러는 거야. 7번째. 봐요. 축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7. 이렇게 만나면 충미충. 자, 하나, 둘, 셋, 넷, 다, 7. 인시충. 반드시 7번째를 만나면 충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7. 묘유충.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7. 진술충. 하나, 둘, 셋, 넷, 다, 7. 사해충. 그래서 일명 이거를 7살이라고 그래. 7살. 7번째를 만나면 반드시 충이 돼요. 그래서 자오충, 묘유충. 자오, 묘유충. 진술, 충미충. 그 다음에 인신, 사해충. 이렇게 충이 6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서들 만나면 서들 극이 돼. 한쪽이 당해요. 그때 반드시 뭐야?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신기하게 반드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지는 잊지 마세요. 이 지지는 12달이라는 달을 고려해서 계절적 감각을 갖고 만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게 11월이에요. 자, 축, 이게 12월이야. 그리고 입춘이 들어온 게 인월이에요. 1월. 자축인 묘 2월. 그 다음에 3. 이게 3월이 진월이야. 3월. 그 다음에 4월이야. 그 다음에 5월. 자, 5. 4, 5. 진사. 여기가 4월이고 4월이에요.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6월. 6월이 미월이죠? 예? 그 다음에 7월이 신월이에요. 그 다음에 8월이 6월이에요. 그 다음에 9월이 술월이고, 그 다음에 10월이 해월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 역학이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주보고 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워충이죠. 대각선으로. 이게 왜냐하면 1년 12달 4계절을 가지고 만든 게 지지예요. 천간은 갑을병정이라는 오행에 의해서 음양오행에 의해서 십진법으로 십천간을 만든 거고, 지지는 달의 주기를 가지고 1년 12달이라는 4계절을 갖고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묘유충. 그래서요,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학 역학, 중국의 주역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4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만 성립하는 거지, 적도 같은 나라는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IT 같은 나라에서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은 물이에요. 지진 나서 그냥 몰살 같이 죽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묘유충, 좌우묘유충. 그 다음에 자, 여기 봐요. 인신, 이렇게 대각선. 인신충, 사해충. 사하고 대각선을 쭉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충미충. 12월과 6월. 충미충, 진술충. 반드시 이 충은 저 지지를 그려놓고선 꼭 하세요. 이거는
마주보고 대각선으로 충이 되게끔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충은 반드시 합하고 달리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만나서 충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요. 그리고 일명 칠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7번째 지지에서 7번째를 만나면 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역학에서 충의 의미를 하겠어요. 자, 우리 책의 88페이지를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자, 첫째로 충의 이론을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칠살의 의미예요. 칠살의 의미고 서로 상극하는 상극작용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극해주는 거예요. 이때 자 첫째로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할 때 충의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초로 해야 돼요. 뭐냐면 첫째로는 십신의 의미, 응? 즉 아까 얘기한 육신론, 십신의 의미를 이거를 의미를 갖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주의 연월일시, 연월일시를 갖고 해석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좀 이따가 사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충의 종류가 있어. 충의 종류가 있는데 이 충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오 묘유충, 조금 전에 한 거. 요거를 우리가 도화충이라고 그래. 왜 도화가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진술 충미충. 진술충, 충미충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화계충이라고 그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신, 책에 다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봐요. 인신사해충, 인신차해충이 있는데 이걸 역마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역학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 용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충에는 자오충, 묘인데 6가지에서 자오하고 묘를 자오충, 묘유충 이 두 개를 자오충하고 묘유충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도화충이라고 그래. 도화충. 진술충, 충미충을 화계충이라고 그러고 인신사해를 역마충이라고 그래. 그럼 먼저 하나하나 먼저 이거를 분석을 하는데 첫째로 자오 묘유충에 대한 의미를 보겠어요. 이걸 이거를 왜 도화충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 한문 안에 정답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오충, 예를 들어서 또 묘유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에 자오충이 있으면은 도화충이가 있다고 그래. 도화충.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까 좌오, 마주보고 좌오충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게 묘유충이죠. 예? 요 충이나 요 충이나. 근데 좌오충이나 묘유충이나 거의 같은 건데 똑같이 도화충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 자화는 양수죠. 양수예요. 이거는 양화죠. 양은 양끼리 수국화 이렇게 충을 쳐요. 그런데 이 자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모든 시객에서 모든 게 생성되는 게 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다 뭐예요? 생식기가 자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이거는 이래서 우리가 5월인데 여름에 일 안 하고 맨날 나가서 남자 여자 히히닥거리고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콩가루 집안이 될 거야 아닙니까? 즉, 요 도자가 복숭아 독자야. 복숭아 꽃이 만발해서 복숭아 먹고 맨날 희장나고 주지육류에 빠지는 거야. 주지육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왕이고 귀족이고 다 주지육림에 빠지는 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주지육림을.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중국의 그 고대 국가들이고 뭐 다 중국의 많은 제후들이 망한 첫째 요인이 뭘로 망해? 다 여자로 망하는 거예요. 주지육림으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도화라고 그래.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봐요. 거기 책에 하나 봅시다. 자, 우리가 요 예를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예를 들어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갑오, 그 다음에 경오, 그 다음에 경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예? 예, 책에 있는 대로 해봐요. 이사주를 봐요. 여기 이게 지금 연월일시예요. 연월일시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금이에요. 내가 경금인데 이게 나예요. 예? 난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금생수 잘 봐요. 금생수요 자가 금생수 식신이죠. 십신운으로. 그런데 요게 이렇게 좌우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좌우충이 돼 있죠. 좌우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오화라는 건 뭐냐면 화극금. 요게 관이에요. 쉽게 해서 편관이죠. 화극금으로 날 당하는 거 편관이에요. 요건 식신이고.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자오면 이게 이 수구 이거면 물을 만나면은 수구가 이게 죽어버리죠. 예? 그러면 시계에서 요게 예를 간단하게 이게 남자의 생식기라고 봤을 때 이게 남자 사주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놀이장화야. 주지육류에 빠지고 주지육류에 빠지고 주색작기에 빠지면은 요게 무너져. 요게 뭐냐면 관이야. 관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의 경우에 직장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공직운을 가지려면 저 관이 좋게 들어와야 돼. 공직운을 가지려면.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해? 공직에서 쫓겨나야죠. 이런 사람은 아까 또 이게 식신이 이거 식신하고 관이 이렇게 서로 부닥해서 깨지는 거니까 식신운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직업운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색잡기, 도화, 놀이장화, 주색잡기, 주지육림에 빠져갖고 직업을 잘못하면 잊어버리는 거야. 직장운이 나빠지는 거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데 그때 여기를 봐요. 또 요걸 해석할 줄 알아요. 여기가 누구 자리야? 여기가 내 처자리고 여기가 내 어머니 자리죠. 예? 그러니까 뭐야? 이게 서돌충이 되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은 잘못하면 어머니하고 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옛날에 고부 갈등에 의해서 누가 쫓겨나요? 어머니가 쫓겨나요. 지금이야 어머니가 쫓겨나지만 옛날에 누가 쫓겨나? 부인이지.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별수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그랬어요. 언제 이랬더니만 아니 어떤 사람 좌우충인데요. 부인은 멀쩡하던데요. 그건 부인은 그대로 있고 누가? 어머니가 나간 거지.
도저히 부모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부인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쫓겨나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 사주 이론대로는 가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 충은요. 충은 이렇게 좌우충이죠. 이때 이 오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충이야. 충은 있는 대로 다 따지는 거예요. 요것도 충, 요것도 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조상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충은 다 충이. 그래서 충이 나쁜 거야. 충은 걸리는 대로 다 충이야. 여기가 오화가 있다면 이것도 충이야. 한쪽만 충이 아니에요. 다 쌍으로 충이야. 그 다음에 또 높아지면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가 있고 여기가 오가 있다.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오다. 그러면 이것도 다 충이야. 다. 충은 걸리면 다 충인 거야. 예를 들어서 자자 일례 들게요. 자자 오충이 있다고 봐. 요거만 충이 아니라 다 충이야. 다. 충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충은 걸리는 대로 다 충이에요. 근데 합은 안 해요. 합은 1대1로. 싸움을 할 때는요. 생각하네 봐. 싸움을 할 때는 닥치는 대로 막 싸매. 근데 부부가 짝짝이 되는 거 한 사람 결합이 되는 건 뭐예요? 1대1로만 결합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합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충은 그러니까 이 좌오충을 우리가 겁내는 거는요. 이 좌오충을 겁내는 거는 이게 이 도리황화, 주지육림이나 주색작귀로 인해서 이게 폐가 망신할 충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화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주가 이렇게 있다. 연월시 이렇게 충되는 사주는 가정이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가 일이니까 일지니까 이게 여자 사주라면 더 확실해요. 여자 사주라면은 이거는 가정이 흔들릴 위험이 많아요. 남자도 그래. 이게 왜냐하면 자워충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화충이야. 그 도화충인데 이 자가 생식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춘바람이 나든 무슨 바람이 나서 가정이 깨질 확률이 많은 거야. 이거니까. 세상에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 세상에 누구나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예요? 세상에 맨날 먹고 마시고 주색 잡기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맨날 마시고 먹고 놀고 그런 주색 잡기에 빠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절제하고 참는 거라고. 그 절제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며칠 전이 아니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강원도 정선 카지노 가서 신매당 날리다고 청와대 앞에서 자살소동 어저께 신문에 났잖아요. 자살소동. 근데 우리가 신문에도 보지만 강원도 정선에서 가족 나온 남녀가 수백 명이 되잖아요. 집을 못 들어가는 거지. 돈을 다 잃었으니까. 다 이게 주색잡기야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이 도박을 해서 흥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다 밑으로 빠지는 거야 다. 판돈으로. 그러니까 도박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명언 중에요. 원수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옛말에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원수를 어떤 사람이 원수 아니에요. 그 원수를 갚으려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경마장을 데려가는 거야. 경마장을 들어가서 3년만 되면 그 사람이 100억이라도 그거 없어져요. 거지되게끔 하는 지름길은 원수를 갚으라 그 사람을 경마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잡기에 빠지면 그 사람 망해요. 마찬가지야. 카지노 그걸로 데려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거기뿐만 아니라 마카오고 뭐고 마카오 2시간 3시간이면 가니까 막 도박에 봐.
반드시 패가 망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 도화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 도화충이라고 그래요. 자워충. 그 다음에 이제 또 묘유충을 봐. 근데 이 묘유충도 이것도 같은 의미야. 이것도 도화충이야. 이 묘유충을 보면은 봐요. 요게 목인데 요게 음목이야. 근데 요거는 음금이죠. 예? 음금 아니에요. 금금목으로 때리잖아. 금금목으로.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자 기묘 책에 우리 89페이지를 보면 계유 그 다음에 정묘 무신 이렇게 있어요. 응? 그걸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네? 여기 지금 정화가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걸 봐요. 여기인데 이렇게 묘유충이죠. 근데 이 충은 또 이것도 묘유충이 돼. 충은 다 충이야. 닥치는 대로 다 충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봐요. 합 얘기한 적 있잖아요. 자, 요담 시간에 얘기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묘술 합화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묘술 합화. 그럼 이것도 묘술 합판이 아니에요. 합은 그게 안 돼요. 합은 한 번만 합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충은 이렇게도 충이고 이렇게도 충이야. 충은 걸리는 대로 충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이거 봐요. 이 사람이 여기 묘야. 이게 목이야. 뭐야. 근데 이게 이렇게 묘유충이 돼 있어. 근데 여기 뭐냐면 화극금. 요거는 비견이고 요거는 재야. 화극금 재죠. 편재죠. 이론적으로 편재 안 해요. 이 사람이 주색잡기에 빠져갖고 이게 부닥혀. 이게 깨져. 그러니까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돈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색잡기로 인해서 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또 위에 봐. 위에도 정계충이죠. 수국화. 이것도 충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또 잘못하면 정신질환. 정신적인 충이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도 큰 사주야.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도 큰 사주야. 그래서 위의 천간의 충은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고 실질적으로 움직였을 땐 지지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양쪽 다 충인데 자 주색잡기로 해서 망하는 건데 이것도 가정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머니 자리고 여기는 내 처잖아요. 부부 일심동체니까 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충이 돼 있다. 그러면 내 부모와 내 처와 사이가 안 좋은 거고 가정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못된 남자도 여기 여성분 계시지만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아무리 못된 악처를 만나도요. 결국에 남자한테 책임인 거야. 우리가 여기가 충이다. 그래서 옛날엔 며느리가 나갔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나간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충이다. 그때 결국엔 뭐냐면은 이게 일간이 난데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건 물론 그 여자 본성이 물론 나쁠 수도 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어정쩡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충을 우리가 자오충이나 묘유충이나 다 똑같이 이거를 도화충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주의 자오나 위에 천간의 충은 정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자오충이나 묘유충이 들었을 때는 이게 주지육림에 빠진다든가 또는 주색잡기에 빠진다든가 놀이장화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주에 자오충이나 묘유충이 된 사람은 어려서 이거 중요해요. 이거 부모들이 이걸 배워야 돼.
우리 애가 남자고 이제 우리 애가 좌우충이나 묘유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애 교육을 아주 뇌리에 박히는 거야. 너는 절대 도박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절대 주색잡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아주 그냥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근처에 속된 얘기로 고스톱도 못 치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 한번 물들면 빠진다는 말이야.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요새 뭐 오락 컴퓨터 게임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위험성이 그거 아닌 사람도 빠지는데 세상에 주색잡기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최고 편하죠. 그래도 그걸 다 인내하고 참고 하는 건데 좌우묘유가 된 사람들은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거의 뭐 100%로 빠질 거야.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참 다스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있잖아요. 묘유충 예를 들면 묘유충의 좌우충이요. 있을 때 얘를 지금 우리가 안 배워서 그러는데 용신으로 다스릴 수 있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용신하고 무관한 겁니다. 충은 용신 갖고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거를 막는 길은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수양을 해야 돼. 수양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마음을 다스릴 때.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게 어렵지만 좌우간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했죠. 두 번째 좌우묘 중에서 두 번째 우리가 요거를 인신충이라고 그래. 첫째로. 근데 요거를 우리가 역마충이라고 그래. 역마. 그러니까 시계에서 뭐냐면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말 타고. 역마충이라고 그래. 말 타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역마차 할 때 역자, 말마자야.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말 타고. 그러니까 우리 책에 써 있으니까요. 거기에 역마충. 이 인신충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인신충이 된 사람은 이게 쉽게 해서 삶이 분주해. 삶이 분주하다. 이렇게 분주해. 그리고 쉽게 해서 분주하고 그러니까 뭐야? 물론 이제 바쁘다는 뜻이죠. 바쁜데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집 떠나 이렇게 많이 떠돌이를 그러니까 여기서 떠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다니는 것도 이것도 역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역을 위해서 외국으로 다니는 거 이것도 역마예요. 그러니까 역마가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운수업을 한다든가 항공업 하는 사람은 뭐야? 역마가 들어있어야지. 그러지 뻔질나게 다닐 거 아니에요. 역마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잘 들어있으면 역마로 인해서 부자 될 수도 있는 거죠. 교통, 관광, 운수, 무슨 서비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데 하여튼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책에 있는 사주를 거기 갖고 하면은 90페이지를 보면 무자, 자 무자 뭐예요? 경신 그 다음에 갑인 이렇게 있어요. 뭐 여긴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이렇게 인신충이 돼 있어요. 인신충. 그러면 요거는 뭐야? 요거 이렇게 요게 역마야. 쉽게 해서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게 역마. 그러니까 여기가 일지고 이게 월지니까 물론 이건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경우에 조상과의 연이 물론 연이 없어요. 물론 조상과 연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역마가 이게 나하고 내 부모니까. 그리고 이 역마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대운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참고로 여기다 적어두시는데 이 역마가 이게 좋을 때 이제 좋을 때 나쁠 때는 이제 용신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이 좋을 때는 무역으로 이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쁠 때
이 역마가 나쁠 때에는 이게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돼요. 왜 그래요? 교통사고.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는 거야. 말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요새는 말 대신에 뭐예요? 자동차죠. 자동차 타고 움직이다 땅 부닥치면 어떻게 되게? 교통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인신충이 돼 있는 사람은 이게 자꾸,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은 자꾸 움직여. 조상과의 연이 없지만 또 이게 아까 역마라고 그랬어. 자꾸 움직인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잘못하면 직업에 대한 게 자꾸 변동이 돼. 여길 봐요. 이게 충이 되면 이게 금목으로 치는 거죠. 근데 이 금이라는 게 뭐냐면 관이죠. 근데 남자 사주할 때의 관은 뭐냐면 직장이죠. 그래서 직장의 변동이 자꾸 생겨요. 인신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직장의 변동이 자꾸 생겨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정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주를 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좋을 때는요. 아무리 이 역마가 들었어도 구성이 좋을 때는 그 역마로 인해서 부자가 되죠. 운수업을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교통, 관광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고요. 얘기하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신충을 우리가 이거를 역마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해충. 그러니까 이게 음하고 이게 음수니까 수국환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대로 보면 경자, 그 다음에 정해, 정사,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신사 이렇게 있다고 봐요. 신사, 응? 신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해도 사해충이고 이건 충을 다 따지는 거야. 양쪽 다 충이야.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부모 자리죠. 내 처하고 나하고 부모하고 연이 없고 또 내 자식하고도 연이 없는 거예요. 예? 양쪽 다 충이에요. 그런데 요게 나야. 요게 나예요. 여기가 일간인 정사. 그러니까 이게 비견이니까 나야. 근데 여기에 수국화니까 여기에 관이야. 그러니까 사해충, 관이 깨지는 거야. 관이 깨지는 거니까 뭐야? 직장이 불안정하죠. 그렇잖아요. 관이 깨지니까 직장이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잘못하면 뭐야? 직업 변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직장이 불안정해. 직업 변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그리고 직업 변화가 심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또 뭐냐면 충이 이렇게 되면요. 이게 역마충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의한 불구가 될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다. 잘못하면 불구자 사주가 돼. 응? 옛날에는 말 타고 떨어지면 다리 하나 부러지면 지금은 교통사고 나면 뭐예요? 팔다리 부러지고 잘못하면 뭐예요?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자, 아까 용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게 인신충, 사해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업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인신충, 사해충이라도 구성이 좋으면은 이 사람은 역마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충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충이라도 이건 의미가 달라요. 같은 충이라도 이것도 사해충이잖아요. 예? 이 충하고 이 창은 의미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충이고 이것도 충 아니에요. 여기를 지울 때. 이 충하고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지만은 여기 십신 갖고 해석하면 돼. 봐요. 이게 뭐예요? 수국화. 이게 관이죠. 예? 남자한테는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물론 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쁘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요 위에 요게 충이 되니까 물론 수국화되니까 물론 내 하긴 직장에 대한 변동, 직장이 깨지고 또 역마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 봐요. 잘 봐요. 이걸 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때 잘 이해를 할 수 있나. 이거는 수국화인데 이거는 이쪽이 나죠. 연월일시인데 수국화인데 내가 어머니를 이기는 거야. 이렇게 수국화 이렇게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국화 내가 당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기는 거고 이건 같은 사회충이라도 이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당하는 쪽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충이라도 이 충의 의미는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고급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하여튼 의미를 그래서 같은 충이라도 충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같은 충이라도 내가 충하는 거와 이렇게 당하는 건 내가 당하느냐 하는 거와 내가 상대방을 충하는 건 의미가 다른 거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인신충이나 사해충을 다 역마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해서 사주 구성이 나쁘면은 잘못하면은 뭐예요?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불구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불구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주들은 잘못하면 불구자가 돼요. 이제 물론 그 대운도 보고 다 봐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역마충은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역마충이 있어도 잘 구성이 좋으면은 우리가 운수업이라든가 무역업이라든가 항공업이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90페이지 위에 있는 그 사주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거를 화개살 이게 화개살인데 이걸 화개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책 9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꼭 살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는데 살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는요 우리가 진술충 미충 진술충 먼저 진술충이 있어요. 진술충이 있어요. 이거 화개살은 뭐냐면 쉽게 해서 이게 예체능 및 학문 학문에 장애가 생기는 장애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라는 게요. 진술충미라는 토가 이게 좋은 의미예요. 가운데 토니까. 근데 그게 서로 흔들린단 말이야. 흔들려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체능적인 기질이 무너진다든가 재능은 있는데 발휘를 못한다든가 또 공부를 못하게 된다든가 학문. 근데 이게 신기하게 맞아요. 사주에 진술충이 있고 충미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재능이 있어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봐요. 거기를 하나 보면은 자 을해 만약에 경진 갑술이에요. 뭐 여기 무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진술충 이렇게 이건 양쪽 다 충이에요. 한쪽만이 아니라 이렇게 진술충 이렇게 진술충이에요. 다 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자 요게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요걸 화계충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예체능적인 기질이 있어도 이렇게 자꾸 이 장애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가 생기니까 뭐냐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발휘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봐요.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걸 봐요. 이게 지금 목국도 재지요. 편재지요. 십신적으로 목국도 편재 아니에요. 요것도 목국도 편재지요. 우리가 십신 이론으로 편재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편재 이렇게 충이 돼 있다 그러면 이 편재가 이게 충이 됐다 그러면 이게 달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재물이 흩어져. 재물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빈곤해진다고요. 높아심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걸 봐요. 여기 경진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술이라고 봐.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진술충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야? 토생금. 이게 인성이죠. 편인이죠. 그 편인이잖아요. 근데 이 편인을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편인이 뭐야? 학문하는 마음 아니야. 이게 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학업이 중단이 돼. 학업이. 거의 다 그래요. 학업이 중단돼. 제대로 대학을 졸업을 못합니다. 다니다가 말든가 막 그래요. 또 졸업을 해도 남 5년에 졸업할 거 10년, 15년씩 걸려. 그 다음에 여기를 봐요. 지금 토생금인데 여기가 어머니 부모 자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모하고 나하고 연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연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 편인이 누구야? 어머니잖아. 이게 부모죠. 이게 충이 되니까.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중단이 되고 또 부모하고도 연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때 이러한 거를 우리가 화계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조건 진술충이라고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십신이론을 대입해. 편인의 충이냐 관이충이냐 제가 아시겠어요? 그걸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충미충. 우리가 두 번째로 화계충으로서 충미충. 이거 똑같아. 이것도 화계충이야. 진술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자, 정축, 신미 이렇게 했어요. 기축. 이거 충미충, 이거 충미충이야. 양쪽 다 충미충이야. 근데 이게 뭐야? 토생금이죠. 인성 아니야. 아까 얘기한 편인 아니야. 그죠? 편인 아니에요. 근데 편인이 아까 학문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은 학업이 중단돼. 학업이 중단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야? 부모하고 충이니까 부모하고 연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체능적인 기질이 있어. 머리가 영악해도 이거를 발휘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사주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 봐요. 꼭 아세요. 대각선으로 좌오묘유충. 그 다음에 인신사해충. 그 다음에 뭐예요? 인신사해충. 그 다음에 진술충미충.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충이 되어 있어요. 그때 좌오묘를 우리가 도화충. 이거는 이런 주색잡기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요소를 갖고 있는 충이에요. 인신사해충, 역마충이라고 그래. 근데 사주 구성이 좋으면은 무역이나 이런 걸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죠? 잘못하면 떠돌이 생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진술충민충은 이거는 예체능이나 학문에 대한 충이다. 구성이 나쁘면은 이게 공부를 못해요. 중단이 돼 자꾸. 왜 형제들이 있는데 5 형제 중에서 다 대학 나는데 나만 못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봐. 진술충미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다 신기하게 맞아요.